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격적 고백. 20년간 숨겨졌던 강문경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어도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이야기들. 그 진실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강문경.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름.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대중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왜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는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답은 누구도 몰랐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베일이 벗겨진다. 그녀가 2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진실. 감히 상상조차 못한 그 고통과 침묵의 무게.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온 하나의 전화.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다. 서주경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만들어낸 기적, 믿음, 용기, 그리고 우정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운명을 바꿔놓았다. 단 하나의 통화가 인생을 흔들었고 결국 그녀를 다시 무대로 이끌어냈다. 이것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생존기이며 한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의 귀환이다. 많은 이들이 질문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었나? 그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든 이유는? 왜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걸 밝히려 하는가? 그리고 서주경은 왜, 어떻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는가?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인연의 부름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외면해왔던 인간 내면의 상처와 치유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동시에 한 시대의 문화와 대중심리를 되짚어보는 계기다. 강문경은 왜 침묵했고 우리는 왜 그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혹시 우리 모두가 그 침묵의 공범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 냉정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야 한다. 감동은 그 이후의 문제다. 먼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직시해야 한다. 이제 강문경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한 가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잊고 얼마나 무심하게 외면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이다.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초대다. 충격적. 강문경이 20년간 숨겨온 진실이 밝혀진다. 서주경의 믿음과 전화 한 통의 힘이 강문경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제1 침묵 속의 남자. 서울. 비가 내리는 저녁. 어둠이 내려앉은 종로의 골목길을 한 사내가 걷는다. 무거운 외투를 입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걷고 있다. 그는 강문경. 이름만 들으면 아직도 기자들 사이에선 전설로 통하는 인물. 20년 전 대한민국 언론계를 뒤흔든 고발 보도 직후 돌연 은퇴한 사내. 이후 그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진실은 무덤 속에서 썩지 않는다. 그를 불러낸 건 한 통의 전화였다. 제2 서주경. 믿음의 시작. 서주경은 27세. 사회부 막내 기자. 언론의 이상을 품고 입사했지만 현실은 피로와 무관심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편집국의 서고에서 먼지 낀 VHS 테이프 하나를 발견한다. 강문경 2005년 7월 3일 긴급 생방송. 호기심이 그녀를 삼킨다. 화면 속 강문경은 담담하게 그러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공범이다. 서주경은 그 순간 결심한다. 그를 찾아가야 한다. 아니, 그를 다시 이끌어야 한다. 제3 다시. 문경. 서울 외곽. 북악산 근처 조그만 한옥. 낡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누구요? 낮고 거친 목소리. 기자입니다. 당신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내려 왔습니다. 세상은 이미 끝났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주경은 매일 그 집 앞에 앉아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문경은 문을 열고 말한다. 들어와. 단
듣기만 해. 말하지 마. 제 사진실은 노트 한 권에 담긴다. 벽 한가득 쌓인 자료들. 먼지 낀 박스 안에서 서주경은 낡은 노트를 발견한다.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 거기엔 2005년 당시 한 청와대 고위 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의 예산, 은폐된 공공 프로젝트, 그리고 이 이름들 전부 죽었어. 강문경의 말에 서주경은 숨을 삼켰다. 자네가 이걸 세상에 내보내겠다면 날 죽이려 들지도 모르지. 당신은 그때 왜 멈췄죠? 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 내 아들이 실종됐지. 같은 날, 같은 시간. 서주경은 말이 막혔다. 제5 진실의 대가. 보도 준비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서주경의 집에 침입 흔적, 회사 메일함이 삭제되고 핸드폰이 감청된다. 그날 밤 편집부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메모를 발견한다. 그만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다음 날 문경의 집이 불탔다. 그는 실종 상태로 경찰에 접수되었다. 제6 전화 한 통. 3일 뒤 그녀의 전화가 울린다. 숨죽인 목소리. 주경, 그 증거 숨긴 적 없다. 어디로 가라. 그럼 끝날 거다. 그는 살아있었다. 서주경은 약속 장소로 향한다. 옛날 신문사 지하 자료실. 그곳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0703. 그의 마지막 생방송 날짜. 금고 안엔 외장하드가 있었다. 거기엔 영상, 녹취록, 서명된 문건, 모든 것이 있었다. 제7 방송. 보도는 4월 17일 밤 9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후 6시 방송국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다. 비상 발전기를 돌린 후 내부 시스템이 먹통. 누군가 안에서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 순간 영상 하나가 자동 재생된다. 강문경의 얼굴. 사전 녹화된 영상이었다. 이 영상이 방송되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은 나보다 강하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의 손에 있다. 주경. 그 영상은 전 국민에게 송출되었다. 제8 반전. 보도 이후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10명이 정치인, 3명이 기업인 체포. 그러나 그중 1명은 서주경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너 몰랐니? 그가 왜 너를 도왔는지. 문경의 마지막 유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다. 단지 네가 진실을 밝히기 전까진. 2026년 문경 언론센터가 설립된다. 서주경은 대표 기자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보도를 이어간다. 그녀의 첫 기사 제목은 이랬다. 내 아버지를 고발하며 나는 기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경고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단지 준비된 자가 나타날 때까지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